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지금보다 16.4%가 오른 7,530원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노동계는 환영을 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7,530원 시대 사용자와 노동자 각각의 입장은 무엇인지 이어서 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 연결해서 사용자 측 입장부터 들어보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승재입니다. 예, 먼저 최저임금 7,530원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사상 최고치로 대폭 인상됐죠. 7,530원으로 결정됐으니까. 예. 연합회는 이제 최저임금 결정에 논평 냈습니다. 깊은 우려를 표시했고요. 예. 예. 최저임금 논의 과정에서 대폭적인 인상안을 사실은 이제 감내할 수 없는 소상공인들 처지를 호소도 해봤고. 네. 그 다음에 임금은 근로자들한테는 소득이지만 저희한테 비용이거든요. 비용이죠. 예. 그래서 소상공인 먼저 선제적으로 업종 체질 강화 선결 이런 부분 업종별 차등화 네. 방안들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 합의안을 좀 강조했음에도 사실 이런 대안보다는 일단은 먼저 임금 상승으로 인한 부분만 강조된 것 같아서 실망과 아쉬움이 있고요. 알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7,530원 시대가 이제 불과 이제 한 5, 6개월이 이제 오는데 그 위에 더 올라간다는 얘기니까 영세 자영업자 지금 대표하고 계신 소상공인의 타격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을 지적을 하시겠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2020년까지 일단 10,000원 올라가는 거는 이미 좀 처음에 목표보다 더 올렸으니까 16.1%로. 그렇죠. 예. 사실은 결정된 거나 다름없는데 사실은 근로자의 소득을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예. 찬성할 겁니다. 다만 그걸 지불할 수 있는 지불자의 그것도 능력도 봐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해서 지금 현재 소상공인들이 어렵다는 거는 대부분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게 생태계가 상당히 악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외식업이라든지 편의점이라든지 PC방 대부분 이런 업종들 특히 생계형 업종들 같은 경우는 예. 어쩔 수 없는 사람들을 많이 써야 되는 업종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업종들은 사실은 본인이 가져갈 수 있는 이득보다도 비용이 올라가니까 그렇다고 예. 물건값을 올리거나 음식값을 올리기가 어려운 업종들 예. 이런데 과다 경쟁 업종들은 직격탄을 맞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겠네. 근데 일단 정부 입장이라는 게 지금까지 최근 5년 동안 최저임금 인상률이 한 7.4% 된다. 그래서 이 7.4%를 초과하는 인상분은 정부가 직접 챙기겠다 이렇게 후속 대책을 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오른 임금에 대해서 정부가 고통 분담을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데 이 정도 대책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족하다는 부분을 갖고 얘기하는 건 없고요. 이거는 정부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지는 부분에서는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겠죠. 근데 예. 문제는 임금 인상에 관련된 부분이 실질적으로 저희가 비용이 부담하는 부분이 사실은 저희 예상치로 보면 한 10조 정도 되는데 예. 물론 이제 3조 정도의 임금을 보존해 주겠다 그랬는데 사실은 임금 보존이라는 부분이 근본적인 부분을 해결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예. 사실은 제우선적으로 소상공인들 스스로 자생력을 갖춰서 10,000원이나 20,000원을 줄 수 있는 방안이 먼저 만들어줘야 되는 게 더 중요한 부분이고요. 사실은 예. 나중에 지원이 안 되거나 이랬을 때 사람을 내보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소상공인들이 임금을 지불할 수 있는 이 걱정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상당히 크다고 근본적인 대책은 당연히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근데 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최저임금 생활자들이 생활하시는 분들이 임금이 올라가면 이분들이 이걸 저축을 한다기보다는 다 소비에 나설 거기 때문에 그 소비가 대체로 다시 자영업 쪽에 흘러가서 우리 자영업 시장 내수도 좀 활력이 생겨서 결국은 다 도움이 될 거다라는 게 정부라든지 이런 쪽에 찬성하는 분들의 주장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정말 체감을 하십니까? 임금이라는 게 사실은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예. 이제 방금 하시면서 그런 이론적인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그 임금을 올려줘서 소비를 촉진되는 게 자영업자한테 다시 돌아오는 부분은 예. 사실 점진적인 부분이고요. 예.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나 확실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네. 사실은 임금이 올라가면 물가도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돈의 가치라는 부분, 인플레이브라는 부분이 있는데 예. 당장에 저희는 그거에 대한 효과를 보는 것보다 먼저 비용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네. 사실은 먼저 경영이 악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치 않고 단순하게 임금 인상으로 소비가 선순환된다는 논리만 풀기에는 사실 좀 상당히 좀
부족해 보입니다. 예, 그 시간차도 있고 또 이 그 업종별로 다 체감도가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 것 같긴 한데. 네. 그리고요, 이 대책 말고도 환산 보증금을 인상을 해서 상가 임대차 계약의 90% 이상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비교적 좀 실효성이 있는 대책 아니냐, 이런 그 평가들이 나오던데, 정부의 최저임금 보완 대책 그 외에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소상공인을 둘러싼 환경에 관련된 부분인데 이런 예. 부분은 개선되는 부분에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만 예. 이게 이번에 나온 대책이 아니고 과거 정부서부터 수십 예. 년 동안 나왔던 문제고 이번에 대선 공약의 모든 후보들께서 또 얘기하셨던 부분입니다. 네. 사실은 이거는 이제 근데 지금 최저임금으로 인해서 비용이 증가돼서 입는 피해와 사실은 임대차 보호법이나 카드 수수료 문제로 얻어지는 이득이 동일하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또 동일한 네. 계층이 똑같이 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알겠습니다. 생태계 조성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보지만 단순하게 직접적인 임금 비용에 관련된 부분하고는 예. 연결시키기는 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럼 회장님, 소상공인들이 입장에서 바라는 절충안이랄까요? 간단하게 좀 들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해마다 최저임금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해결돼야 나가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저희가 아쉬운 거는 이 노동정책, 근로자 정책을 우선적으로 해놓고 나머지 부수적으로 소상공인 정책을 갖다 붙인 것처럼 비춰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예. 사회적인 조화와 합의가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임금 관련된 부분은 특히 경제 시스템 관련된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노동 정책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만큼 가장 다수를 차지하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기 위해서 소상공인위원회 같은 거를 대통령 지시로 설치하고요. 예. 이런 정책을 만들 때는 소상공인들하고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고 협력해서 예. 어떤 정책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게끔 발휘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자, 균형 잡힌 정책을 원한다, 이런 말씀이셨네요. 오늘 말씀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과 얘기를 좀 나눠봤고요. 이어서 노동자 측 입장도 들어보죠. 한국노총 정문주 정책본부장 연결합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같은 질문으로 시작해보죠. 7,530원 최저임금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일단 국민적 기대 요구 수준이 그동안에 최저임금 1만 원이었습니다. 예. 여기에 저희가 부합하지 못한 결과를 만들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올해 대비 1,060원, 7,530원이 내년도 최저임금입니다. 예. 여기에 이제 2, 3인의 가족들이 최소한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족한 금액이고요. 예. 한국노총은 올해 달성하지 못했던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를 열기 위해서 앞으로 더욱더 매진할 것이고요. 예. 더불어서 지금 중소 영세 자영업자들도 많이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 개선, 경제 민주화 달성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근데 이제 뭐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지만은 이게 언론 보도나 뭐 이런 세간의 이 평가들을 들어보면 16.4%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직전 5년 동안 7%대 아니었습니까? 인상률로만 보면. 그래서 사실 노동계 측에서는 표정 관리한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사실 사용자 측에 비하면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는 평가가 있는데 16.4%의 인상이 이루어진 배경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요 앞에 9년간의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 보수 정권 기간 동안의 최저임금 인상률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예. 저조했다라는 것들이죠. 이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임금 불평등, 양극화가 굉장히 심화되었었고요. 저임금계층이 확산되었기 때문에 내수 경기 역시 아주 꽁꽁 얼어붙어 있는 상황들이었습니다. 예. 지난 5월달에 우리가 조기 대선을 맞이했지 않습니까? 예. 이때 여당, 야당 할 거 없이 정치권에서는 3년 내지 5년 내로 최저임금 1만 원을 대선 정책 공약으로 제시했던 바들이 있습니다. 우리 예. 국민들의 요구가 투영돼서 16.4%의 결과가 나왔다고 저희는 봅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됐을 경우에 뭐 이 노동자 측 입장에서는 최저임금이 올라가서 좋은 부분도 있습니다만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이제 가게를 닫거나 사업체를 접어가지고 아예 고용 자체가 줄어드는 역효과, 이런 염려들도 일각에서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전에 뭐 연구 결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예. 뭐 국내에 많은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오르게 되면 고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근데 지배적인 결과 자체는 부정적이지 않다라는 게 지배적인 결과이고요. 예. 근데 뭐 이런 연구 결과를 떠나서 사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충들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소형세 기업들이 가장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를 보게 되면 예. 현장에서 그런 말씀을 합니다. 이번에 최저임금 협상을 앞두고 우리 사용자 단체 노동계 같이 현장 방문했을 때 모기업
아주 자그마한 사업장이었었는데요. 예. 이분 말씀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원청 재벌 대기업들이 납품 단가를 3, 4에 걸쳐서 후려치고 있고 10년 전에 받았던 단가보다 오히려 100원이 더 떨어져서 예. 이거는 뭐 경영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이 단가만 제대로 맞춰주더라도 최저임금 제대로 지급할 수 있고 우리 직원들 같이 웃음 지면서 일할 수 있다. 이런 말씀하셨던 적이 그러니까 원청 하청의 문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재벌 대기업의 문제가 가장 예. 크죠. 네. 더불어서 자영업의 문제도 있습니다. 자영업은 예. 사실 높은 임대료 문제. 예. 지금 뭐 그 조물주 밑에 뭐 건물주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잖아요. 위해라고 하던데. 예. 예. 그리고 이제 프랜차이즈 업체들 요새 사회문자 되고 있는데 가맹 수수료를 계속 올리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제 정부가 그 최저임금 16.4% 인상된 것 중에서 9% 정도는 정부에서 지원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지 않습니까? 예. 실제 이 정도 들어가게 되면 시장에서는 자영업, 중소, 영세사업장들이 문제는 상당히 좀 해소되지 않을까 저희는 이렇게 판단하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그러시고요. 7,530원이 내년도 최저임금인데 우리나라 일반적으로 이제 그 통계를 많이 이제 원용하는 게 OECD 기준 아니겠어요? 근데 OECD 기준으로 봐도 중위임금의 50% 정도 이 정도 되면 평균적으로 낮지 않다라는 그런 분석들도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저임금과 관련돼서 가장 대표적인 통계 OECD 통계인데요. 예.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 가운데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들 중에 포함이 됩니다. 전체 예. 노동자 4명 중에 1명 정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통계 기준과 대상에 따라서 최저임금 수준이 얼마큼 되는가는 달리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셨던 OECD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OECD에서는 저임금 기준을 중위임금의 절반이 아니라 3분의 2로 봅니다. 예. 3분의 미만자를 저임금 노동자라고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시간당 임금 총액 대비로 보게 되면 중위임금은 현재 42% 정도 수준 정도입니다. 예. 예. 그렇군요. 아직까지는 갈 길이 좀 멀다는 평가신데 이제 통계를 보는 시각에 따라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예. 그리고요. 우리나라도 왜 선진국들처럼 업종이라든지 직종 또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화해서 책정해야 된다는 주장도 동시에 나오는 것 같더군요. 예를 들면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측이 요구를 했던 PC방이라든지 편의점 이런 쪽에 대해서는 조금 차등해서 하는 것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현재 최저임금법을 보게 되면 그 지역이나 연령을 달리할 수는 없고요. 예. 거기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업종 구분과 관련돼서는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임의 조항입니다. 강제 조항은 아니고요. 예.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이제 제기를 하셨던 것들인데요.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합니다. 예. 일부 업종 그러니까 지금 PC방, 편의점, 뭐 임의용업, 뭐 택시 이런 분야에 관련돼서 최저임금을 더 낮게 절반만 올리자라고 주장하시는데요. 똑같은 노동자입니다. 그분들의 경우도. 그분들의 경우 생활안정이라는 목적에 네. 부합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있고요. 산업별 임금의 경우에는 해외의 경우에는 대체로 노동조합이 단체 교섭을 통해서 별도로 정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제도를 구분하는 것 자체는 오히려 맞지 않다 저희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리고요.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최저임금 적용 근로자들의 80%를 고용하고 있는 것이 30인 이하 그러니까 영세업체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최저임금을 올리는 게 능사냐 자칫 을과 을의 대결이 돼가지고 사실 저쪽 재벌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쪽에 이 영향이 있는 게 아니라 을에도 영향이 있다. 이런 제안들, 이런 걱정들은 어떻게 보세요? 상생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실 을과 을의 대결이나 다툼의 판이 돼서는 안 되고요. 예. 서로 상생의 판으로 가야 됩니다. 가장 어려운 게 뭐 저임금 노동자이자 우리 영세 자영업자들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같이 가는 방법을 찾아야 되고요. 뭐 이런 이유 때문에 그 우리 노동자 위원들 한국노총에서는 지난 6월 협상 때 예. 지금 중소형세 기업들과 자영업자들 보호를 위한 대책들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한번 논의를 해서 우리가 정부 건의안을 만들어보자. 예. 이렇게 노동계 그리고 사용자단체 공익위원들이 같이 합심해서 안을 내게 되면 아무래도 정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내용들보다 더 그 좋은 결과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제안했던 바들이 있습니다. 예. 근데 오히려 그 최저임금위원회에 들어와 계시는 사용자 위원들께서 완강히 거부를 하셨어요. 그렇군요. 어쨌든 상생해야 된다라는 데는 동의를 하셨으니까 앞으로도 이런 좀 세부적인 안에 대해서는 사용자 측 공공위원 측하고 협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고맙습니다. 당연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국노총 정문주 정책본부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